안녕하세요, 장희택입니다. 네, 며칠 동안 휴가를 다녀왔어요.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 동안 휴가 갔다 왔는데, 미디오토를 제가 2019년에 시작을 했는데 그동안 뭐 잠깐씩 이렇게 누구는 쉬고 누구는 안 쉬고 이렇게 회사가 계속 돌아가야 되니까 이렇게 쉬어보기도 하고 뭐 저렇게 쉬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쉬는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누군가 일을 하고 있으면 또 누군가 또 일을 또 해야 되고, 또 휴가지 가가지고 노트북 펼쳐놓고 뭐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제대로 한번 쉬어보지도 못하고 계속 이렇게 다들 달리고 있고 막 이런 게 좀 마음 아프고, 이런 것 때문에 좀 힘들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번엔 이제 큰맘 먹고 전체가 다 쉬었습니다. 그래야지 다들 쉬는 분위기가 날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휴가를 일주일 동안 다녀왔는데, 이게 휴가 첫날부터 뭐가 이렇게 센 뉴스가 막 터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뭐 사무실로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아주 큰 사건이기도 하고, 또 그 관련해서 제보해 주신 분들도 계속 뭐 이메일도 오고 뭐 이래가지고 하여튼 뭐 제보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전화를 못 받아서 또 죄송하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은 뭐 새로운 소식이나 새로운 내용이 있는 거라기보다는 이번 청라 벤츠 전기차 화재 요 사건을 정리하고 기록해두는 정도의 영상으로 봐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미디어 오토. 벤츠 EQE 화재 소식은 다들 알고 계시죠? 여기저기서 많이들 다뤘기 때문에 모르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 같아서 이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요. 지난 8월 1일 아침 6시경에 한 3일 전에 주차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멀쩡하게 주차해둔 벤츠 EQE 350 플러스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불로 번지기 시작하는데, 이 불이 제때 진화가 되지 않고 또 전기차 불은 또 한번 불이 붙으면은 불 끄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하여튼 주변 차들에게 불이 옮겨 붙으면서 큰 불로 번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피해가 아주 커졌죠. 지하주차장에 차량 한 140여 대가 타거나 그을리거나 했다고 하고, 또 차 여러 대가 불에 타면서 지하주차장 온도가 뭐 1000도, 1500도까지 올라가면서 지하주차장도 많이 피해가 있더라고요. 이게 25층짜리 아파트라는데 이 아파트 골격은 온전할지 모르겠어요. 여튼 대단히 큰 불이었고, 그래서 피해도 컸는데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소방서의 도움이라든가 또 주변 주민들의 도움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잘 대피하고 뭐 이래서 인명 피해는 크지 않다. 유독가스 때문에 뭐 병원 가서 몇 분들이 뭐 치료하고 뭐 이런 정도였지, 중상을 입으신 분이나 뭐 돌아가신 분 이런 분이 없다는 게 불행 중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여기 또 피해 당하신 분들은 순식간에 그냥 일상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날아가 버렸잖아요. 집에도 못 들어가고 대피시설에서 생활해야 되고 아주 상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나면은 이 지하주차장에 뭐 전기 케이블이라든지 수도 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전기 끊기고 수도 끊기고 뭐 이래요. 그나마 여기저기서 제가 전에 들은 걸로는 크고 작은 도움들을 많이 보내주신다 하더라고요. 주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차 안 쓰니까 이거 필요하면 차 뭐 갖다 써도 된다, 아니면 뭐 차로 어디까지 데려다 준다든가, 음식 같은 거를 나누는 분들도 또 많이 계시다고 하고, 하여튼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아직도 정말 따뜻한 나라다. 하여튼 이런 소식들까지 꼼꼼하게 이렇게 보내주시는 포커스 인천의 윤창민 기자님, 미디어 오토의 열독자이기도 하신 분인데, 하여튼 분이 계속 휴가 중에 여러 가지 제보도 계속 보내주시고 이메일도 보내주시고 뭐 이러는데, 제가 이거를 빨리빨리 영상을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휴가 막 이래가지고 이제 올려드려서 죄송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미디어 오토. 자, 불이 난 지 8일이 지났습니다. 이 영상이 11일이나 12일에 올라갈 것 같으니까 불이 난 지 10일 지났다고 치죠. 아무런 이유 없이 황당하게 일상을 잃어버린 주민들. 졸지에 차가 불에 타서 없어졌고, 집에도 못 들어가서 뭐 대피시설에서 지내, 아파트도 복구를 하는데 또 시간이 걸려. 여튼 이래저래 피해액이 100억 원을 웃돌고 있다라고 하는데, 요거를 누가 보상을 해야 할까? 화재의 원인이 멀쩡하게 주차해둔 벤츠 EQE 350 플러스인데, 이 차주가 잘못이 있다면 이 차량의 보험으로 뭐 하겠지만, 차주는 3일 전에 그냥 주차해둔 거라고 해요. 제가 이렇게 아름아름 해가지고 알아본 바로는 이분이 이상한 거를 뭐 튜닝을 하거나 이런 것도 없었고, 사고가 났던 차거나 뭐 이런 것도 딱히 없었던 아주 평범한 벤츠 EQE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차주도 억울하겠죠. 뭐 죄가 있을 것 같지도 않는데, 1차적으로는 이 차량에서 불이 난 거기 때문에 이 차량의 보험으로 일부는 뭐 해결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하여튼 지금은 이런 상황입니다. 뭐가 정해진 건 없어요. 그리고 이 불이 난 벤츠 EQE를 뭐 1차 감식, 2차 감식까지 했지만 딱히 무슨 뭐 정황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뭐 이 전기차를 뭐 배터리를 뭐 선을 따다가 무슨 요래조래 튜닝을 했다, 요런 소식이 뭐 나오진 않을 것 같지만, 만에 하나 이런 소식이 나온다 그러면 완전 반전이겠죠. 하여튼 그냥 곱게 타던 벤츠 EQE라면은 그 차주는 그냥 억울한 거죠. 가해자도 아닌데 나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불편하게 됐다는 이런 트라우마 같은 것도 생길 것 같고, 근데 이분도 엄격히 따지고
보면은 피해자잖아요. 그러면 이 벤츠 전기차를 만든 벤츠 이쪽이 잘못한 게 아닐까? 벤츠가 이상한 차를 만들었다. 불이 날 수도 있는 차를 만들어서 팔았다. 이런 증거를 밝혀내기 위해서 뭐 1차 감식, 2차 감식 하고 있는데 딱히 뭐가 나오진 않고 있죠. 미디어 오토. 여튼 화재 원인이 뭐 이렇다하게 밝혀진 게 없는 상황에서 누가 어떻게 보상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이 와중에 가장 세게 두드려 맞고 있는 게 벤츠죠, 벤츠. 사람들이 벤츠에게 화를 내는 거는 벤츠가 배터리가 어디 건지를 지금까지 밝혀왔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밝히지 않고 있어요. 화재 사고가 난 이 시점에도 벤츠 코리아는 배터리 등의 부품 공급사를 밝히는 건 정책상 하지 않는다라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벤츠에 쓰인 모든 부품들은 벤츠가 직접 만들거나 벤츠가 각종 테스트를 통해서 인정한 부품들만으로 벤츠를 만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전에 몇몇 언론사에서 했던 인터뷰, 여기 보면은 벤츠 EQE에 중국 CATL 배터리가 들어간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 불이 난 벤츠 EQE 350 플러스에도 CATL 배터리가 들어갔겠거니 다들 며칠 동안은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중국 CATL도 아니고 파라시스 에너지라는 곳에서 만든 배터리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벤츠 공식 발표가 아니고 어떤 기자가 국토부 인증 자료를 통해서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파라시스라는 회사를 이렇게 웹 검색해가지고 찾아봤더니 이 원래 이제 건설회사를 하던 분이 2009년에 만든 배터리 회사예요. 배터리 회사 설립하자마자 배터리 바로 만들지는 못하죠. 근데 매년 이후에 이제 배터리를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2018년에 벤츠와 파트너십을 맺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1,550억 원 정도를 벤츠가 또 투자를 해요. 그러면서 이 회사 파라시스의 지분 3%를 벤츠가 확보를 하죠. 이후 벤츠나 북경자동차 이런 회사들한테 전기 배터리 공급하면서 급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기차 배터리 회사 중에 글로벌 10등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10위라는 게 이 배터리 회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10등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을 뿐더러 1등부터 5등까지가 전체 전기차 배터리 중에 대략 70% 이상을 공급을 해요. 그러니까 6등, 7등 뭐 하면은 뭐 1%, 2%, 3% 요 정도씩 나눠가는 상황이고 요 2023년도 배터리 실적표 요거 보면은 파라시스는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중 1.8%를 공급해서 10등이 된 거죠. 이 정도 회사니까 벤츠가 EQE 신차 발표를 딱 하면서 야 여기 중국 파라시스 배터리 들어가 있어 라고 말을 하기가 좀 그랬나 봐요. 만일 벤츠에 파라시스 배터리 들어갔다라고 신차 발표할 때 딱 얘기를 했으면은 벤츠 EQE를 많이들 샀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벤츠 삼각별 엠블렘은 믿어도 이 듣보자 배터리 이거 무슨 일 생길지 어떻게 알아요. 이런 것 때문에 배터리 공급사를 그동안 밝히지 않았던 거라면 정말 이건 문제죠. 배터리는 많이 만들어 본 회사가 잘 만듭니다. 많이 만들어 본 회사가 이상하지 않은 배터리를 만들 가능성이 더 커요. 신생회사는 배터리로 사고 칠 가능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배터리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위험한 물건이기도 해요. 이렇게 만나면은 바로 불이 나는 이 화학물질을 얇은 분리막을 사이에 두고 이 위험한 화학물질이 이렇게 해가지고 꽉꽉 뭉쳐가지고 납작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게 배터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리막에 얇은 분리막에 조금이라도 뭐이 생기면은 그냥 바로 불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화학물질을 꼭 뭉쳐가지고 이렇게 조그맣게 만든 배터리가 다가 아니라 이 배터리를 만든 다음에 에이징 한다 그래요. 한 20여일 동안을 이 배터리 만들어 놓은 거를 충전했다가 방전했다가 뭐 이런 것들을 몇 번을 하면서 활성화한다 그러는데 이런 거를 하는데 노하우나 이런 게 얼마나 많겠어요. 이런 노하우가 많은 그런 기성 회사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만들지 않으면은 까딱 잘못하면은 막 화재 사고 나고 그래서 보상금을 뭐 몇천억 몇 조를 뭐 뱉어내야 되네 뭐 이런 게 배터리 산업이거든요. 핵심 기술도 되게 어려운 분야지만 기술을 구사하는 난이도도 아주 높은 정신 바짝 차리고 만들어야 되는 게 이 배터리 산업인데 이걸 중국 신생회사 파라시스 에너지에서 배터리를 공급을 받는다. 이거 좀 그렇죠. 아무리 벤츠 삼각별 마크는 믿음직스럽다고 하더라도 파라시스에서 공급을 받는다 이거는 너무 큰 파격이거든요. 이거는 벤츠 화재 사건을 떠나서 파라시스 중국 듣보잡 회사에게서 배터리를 공급받는 것도 이거를 얘기를 안 하고 감춰왔던 거 회사 정책상 부품 공급사를 밝히지 않는다라는 거는 보안 때문에 밝히지 않는 거잖아요. 뭔가를 후진 회사에서 공급을 받는데 이걸 감추기 위해서 부품 공급사 밝히지 않는다 이거는 문제죠. 게다가 배터리는 그냥 뭐 차에 들어가는 나사 볼트 뭐 스프링 이런 거 공급사 알려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2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부품 공급하는 회사 좀 알려달라는 건데 이거를 회사 정책상 알려줄 수가 없다. 벤츠가 알아서 할 거니까 우리 믿고 그냥 사. 배터리 회사 그런 거 모토로
하려고 그래. 뭐 이런 분위기인데 요거 조금 잘못된 거죠. 내가 이 파라시스 에너지 이 회사가 중국 국정자동차한테 공급했던 배터리에서 문제가 생겨서 대규모 리콜을 했던 뭐 이런 이력도 있고, 또 벤츠 EQE가 다른 나라에서도 불이 났던 사례가 또 한두 건이 또 있어요. 여튼 벤츠 EQE 화재 사고, 이거를 뭐 벤츠가 완전히 잘못한 거라고 볼 수는 없을지라도 배터리 공급 회사를 계속 감춰왔던 거, 요거는 좀 잘못한 겁니다. 참고로 벤츠는 중국 파라시스 외에도 중국 CATL 그리고 한국의 SK나 LG로부터 배터리를 공급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팔린 EQE 350은 대부분 파라시스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요. 대략 3,000대 정도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EQA나 EQB에도 파라시스 배터리가 들어가긴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팔린 게 있느냐고 벤츠코리아에다가 물어봤는데 아직 답은 못 받았습니다. 좀 많이 답답하죠. 배터리를 만든 회사에 따라서 잘 만드는 회사랑 못 만드는 회사랑 위험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알려달라는 거거든요. 배터리가 다 거기서 거기면 왜 알려달라 그럽니까? 몇 년 지나서 배터리 기술이 다 평준화가 되면 그때는 알려달라고 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배터리 공급가도 조그만 회사에서 벤츠 같은 데다가 공급할 때는 사실 공급가를 많이 낮춰서 공급을 했겠지라는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잖아요. 하여튼 이거는 자동차 회사에서 밝히지 않는다면 법과 제도를 통해서 전기차 배터리 어디서 만들어서 어디 거를 어떤 스펙을 차에다가 집어넣는지 이거는 반드시 밝히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디어 오토. 자, 이 영상 보시면은 이 벤츠 전기차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불이 시작이 됐는데, 이런 불, 이 배터리에 붙은 불이 화학적인 반응으로 생긴 불이기 때문에 쉽게 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지하주차장 전체가 이렇게 난장판이 됐던 건데, 지하주차장의 스프링쿨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하고, 또 스프링쿨러가 제대로 작동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큰 사고로 번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초반 대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벌어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스프링쿨러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스프링쿨러 얘기는 조금 이렇게 내려두고, 지하주차장에서 발생된 전기차 화재 사고, 요거 때문에 전기차는 지하주차장에 세우면 안 된다라는 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확산이 되고 있는 분위기예요. 이미 전기차는 지하주차장 출입 금지라고 이렇게 딱 붙여놓은 곳들도 여기저기 생기고 있어요. 네, 제가 전에 들은 바로는 매일경제 신문사도 지금 지하주차장에는 전기차 못 들어가게 해놨다는데, 여기는 조금 특수한 상황이죠. 매일경제 이 사옥에는 1층에 좀 불 붙으면 큰일 나는 윤전기, 이렇게 인쇄시설 같은 거, 신문 찍어내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 안전을 위해서 전기차 화재 사고라도 나면은 이제 신문이 못 나가게 되고 여러 가지 손실이 크기 때문에 이제 거기는 좀 그렇다고는 하는데, 예전에 BMW에 불 나고 그랬을 때도 BMW는 지하주차장에 출입 금지라고 했던 곳들이 꽤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기차 지하주차장 출입 금지라는 곳이 여기저기 생기고 있어서 요것 때문에 전기차 판매가 좀 꺾이지 않을까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전기차 지하주차장에도 못 들어가는데 그냥 내연기관 사야지, 하이브리드 사야지, 이런 풍조가 생기면은 이거 조금 좀 아니거든요. 우리의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숨쉬는 이 지구의 공기를 위해서 전기차를 더 타도록 해야 돼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야,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 전기도 석탄이나 석유로 만드는 거 모르고 하는 소리냐라는 분들이 계신데, 전기 만드는 발전소를 규제하거나 아니면 뭐 태양광이나 풍력 등의 무공해 전기시설로 바꿔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기차를 더 많이 타는 게 궁극적으로 맞습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예전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길에 막 돌아다니는 내연기관차 이렇게 세워가지고 공해물질 요거 배출하는 거 규제하는 거, 요게 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환경을 위해서 전기차를 주로 이용하고 뭐 이러는 게 바람직한데, 이번 전기차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이 전기차 지하주차장 못 들어간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전기차 타시는 분들 불편하면은 전기차 타던 분들도 내연기관으로 다시 또 갈 수도 있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걸로 더 번지기 전에 정부 차원의 대응책, 또 자동차 회사의 대응책,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벤츠 화재 사고 이후에도 EV6 화재 사고는 또 전기차 충전 중에 사고가 났다 그러더라고요. 네, 요거는 과충전으로 인한 사고인 것 같은데, 요거는 좀 쉽게 예방할 수가 있죠. 과충전이 안 되게 만들면 되잖아요. 지상에 있는 거는 뭐 100% 되더라도 지하에 있는 거는 불이 나면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80에나 90%에서 그냥 충전 끊기게, 요런 거 좀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가능하지 않나요? 그리고 지하주차장에 있는 전기차 충전 시설에는 뭐 스프링쿨러 같은 거 좀 더 보강하고 좀 더 철저하게 뭐 점검을 하는 요런 법안 같은 것도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네, 게다가 지하주차장 충전 시설에 뭐 질식포나 뭐 소화기 같은 거, 요런 것들 좀 더 큰 걸로 갖다 놓는 요런 보안책 같은 것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전기차 화재 사고 요 얘기를 하니까 전기차가 자주 불에 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전기차 화재 사건이 좀 대규모 사건으로 번진 것들도 꽤 있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전기차에 이 배터리에 불이 나는 건 화학적인 불이기 때문에 끄기가 쉽지 않고 계속 이렇게 열폭주하잖아요. 전기차는 뭐 미래에 탈 것, 뭐 혁신적인 물건, 요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에 불 나면 여기저기 뉴스가 많이 나오는 것 뿐입니다. 전기차에 불난 거 하면 조회수 나오고 막 이러니까 여기저기 신문사나
뭐 뉴스 하는 데서 이렇게 많이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에 불이 많이 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기도 되는데 이게 이제 통계 자료를 보시면은 전기차나 내연기관차나 계속 불이 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자동차 화재 건수가 대략 4,000건 정도인데 이 중 전기차 화재는 2022년에 43건이었고 2023년 작년에 72건의 전기차 화재 사고가 발생됐습니다. 이게 전기차 보급 대수가 아직 적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여튼 전기차 화재 사고는 전체 차량 화재 사고 중에 한 1~2% 수준인데 요거를 뉴스에서는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 뿐이다. 전기차라고 해서 더 불 자주 나는 거 아니다라는 얘기까지 알려드리면서 이번 사고 피해 당한 분들을 위해서 저도 이제 뭐라도 좀 할 게 있는지 좀 알아보기 위해서 요 영상 촬영하고 인천 청라에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지금 상황 어떤지 좀 촬영도 하고 볼 게 있는지 좀 이런 것도 좀 들여다보고요. 그나저나 제가 이제 여름 휴가를 한 5년 만에 이렇게 쉬어봤는데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쉬는 분위기는 나긴 하는데 또 이렇게 전기차에 불 나고 막 이래가지고 편하게 쉬진 않았는데 제가 좀 마음 편하게 좀 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늦게 화재 소식 전해드려서 죄송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간만에 휴가를 갔다 와서 그런지 바로 이렇게 적응이 안 되고 얼굴도 좀 검해져 있고 막 하여튼 이거 적응이 안 되죠.